이번 시간에 다룰 강의 내용은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입니다. 렌지 파인더 카메라, 그래서 RFC 카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하죠. 카메라도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런 소형 카메라도 출발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다음 시간에 그 SLR, 일환 반사식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환 반사식 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 소형 카메라로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포맷 형태가 이런 RFC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SLR로 방향이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형 카메라의 그 가장 선배격이다라고 했은 게 요 RFC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 그래서 왜 얘는 거리계 연동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초점 파인더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게 파인더입니다. 보는 창.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건데, 요 초점하고 초점 링하고 거리계 파인더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 그래갖고 이 초점 링을 돌리면, 나중에 초점 포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초점 링을 돌리면 상위 이 중에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파인더하고 렌즈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렌즈 파인더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또 렌즈 파인더 카메라는 나중에 셔터에서도 또 셔터 종류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셔터는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라는 게 있는데, 이 RFC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렌즈 셔터를 주로 또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포칼 프레임 셔터를 채택하는 카메라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RFC 카메라에는 렌즈 셔터를 쓰고 있다. 그래서 렌즈 셔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인더하고 렌즈가 별도로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RFC 카메라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필름 카메라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왔던 RFC 카메라들은 렌즈 교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렌즈 교환도 안 되고 렌즈 셔터를 썼다. 렌즈 셔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고속 셔터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로 빨리 쓰는 그 하이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까지 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SLR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엔 최고 셔터 스피드가 80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500분의 1초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이 과학이 발전된다라고 해도 이 렌즈 셔터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하이스피드를 못 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그런 단점이 그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생기는 단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 교환,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풍부하지 않고 렌즈 셔터를 쓰는 카메라가 많고 뭐 이런 것들, 렌즈 교환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그 다음에 그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도 보듯이 렌즈하고 파인더가 위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SLR 일환 반사식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표준 렌즈라고 하는 일반적인 렌즈를 꼈을 때 대상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제가 알기로 45cm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cm 조금 벗어나 40cm 정도부터 거기까지 초점이 맞게 돼 있는데, 그 정도 가까이 가서도 그러니까 아주 근접 촬영하는 그 접사용 렌즈라고 하죠. 마이크로 렌즈가 아닌 이상 한 45cm 정도까지 들어가서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는 렌즈하고 보는 파인더 창의 위치 차이 때문에 이걸 파라락스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m 정도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가까이 들어가면 시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시차라는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파인더 상에서 인물을 중앙에다 놓고 찍었는데 실질적으로 찍고 나니까 한쪽 사이드로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생긴다는 게 시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또 이 RFC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는 얘기니까 프레임이 요렇게 파인더 상에서 프레임이 요렇게 잡히는 거고 렌즈에서 프레임이 요렇게 잡히다 보니까 사람을 가운데 놓더라도 지금 렌즈 자체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리는 이런 형태의 프레임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거리기 연도식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 렌즈 셔터를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다 보니까 렌즈 그다음에 반사경이 없어요.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에는 그 카메라 안에 반사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로 얘기하면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반사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SLR 이란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셔터를 누르면 셔터음이 철퍼덕 그러지 않습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철퍼덕 그래요. 철컥 하는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크게 나는데, 그건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소음도 있지만 반사경이 올라붙었다 떨어지는 소리도 같이 겸해서 소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몰래 촬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캔디드 포토, 뭐 나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몰래 촬영이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찍는 그런 캔디드 포토라는 게 있는데, 그럼 셔터음이 안 들리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 RFC 카메라는 렌즈 셔터를 쓰다 보니까 렌즈 셔터의 셔터음 굉장히 작습니다. 해갖고 약간 뭐 차가 지나간다든가 전철 소리가 들린다든가 하게 되면 셔터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캔디드 포토 몰래 촬영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셔터가 이런 거고, 또 초점을 이중상을 하나로 겹치게끔 맞추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반사식 카메라보다 초점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그 거리 스냅 사진가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자들, 그 전국 기자나 기자들이 이런 그 거리기 연동식 형태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해왔던 거고, 이런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 지금 보면 이 사진가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이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이 셀프 포트레이트를 거의 안 찍었대요. 요게 그 젊었을 때 사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 셀프 포트레이트래. 요게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처음 구입해가지고, 그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카메라의 그 명품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독일 제품이고요. 라이카 카메라가 지금과 같은 그런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게 이 까르띠에 브레송의 역할도 상당했다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 라이카 카메라를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카메라는 내 눈의 연장이다 할 정도로 이 카메라를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카 카메라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라이카 카메라로 작업을 하는 그 브레송의 모습인데, 요 당시에 썼던 이런 카메라들이 초창기 라이카 카메라의 모델이, 이건 뭐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거리기 연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인더가 여기 있고 렌즈가 여기 있고, 근데 이 라이카 카메라는 요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리기 연동식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셔터는 포칼 프레임 셔터를 써서 렌즈 셔터를 쓰던 카메라보다 셔터 속도는 좀 빠릅니다. 그게 약간 차이인데, 아무튼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특히 거리 스냅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작업을 했던 사진가들이 신속한 촬영이라든가 또 이란 반사,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서 미러리스하고 DSLR하고 비교 설명 하는 그런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러리스가 DSLR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잖아요. 휴대하기가 편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도 이란 반사식 SLR보다는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그 구조도 간단하고 크기도 작고 해서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기동성도 있는 그런 카메라가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다. 그래서 이 거리기 연동식 카메라의 대표는 여기 지금 보듯이 라이카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제일 유명했던 게 M6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게 뭐 지금도 아마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파인더가 있고 렌즈, 그 다음에 이 콘탁스도 굉장히 유명했던 카메라인데요. 이건 전자식입니다. 이건 완전 기계식인데 이건 제가 쓰던 그 카메라 콘탁스인데요.
모델이 뭐 G2인가 제가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이거는 전자식이에요. 그냥 뭐 오토포커스도 되고 렌즈 교환도 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요 라이카 요 M6는 렌즈 교환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렌즈 교환이 돼서 다양한 렌즈도 있고, 근데 이 콘탁스가 똑같이 라이카하고 독일 브랜드였고 굉장히 지명도도 높았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어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브랜드에서 콘탁스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의 그 뭐 존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가 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가 되어버렸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그 명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카메라가 이 콘탁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 사진가의 영웅이 로버트 카파 같은 경우는 이 콘탁스 카메라를 주로 또 많이 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고, 아까 장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 맞추기가 수월하고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그다음 셔터업이 접근해서 거리 스냅 사진가라든가 기록 사진가들이 주로 많이 이용했던 카메라가 이 거리계 연동식 RFC 카메라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일반적으로 뭐 콘탁스나 이렇게 나중에 나온 카메라들은 렌즈 교환이 되지만 아직 가장 보편적으로 렌즈 교환이 안 되고 렌즈 세타를 채택하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다 보니까 하이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시차라는 게 있어서 근접 촬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렌즈라고 해서 미세한 그런 그 뭐 야생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클로즈업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렌즈들이 있지만 이런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에는 그런 접사 렌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접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촬영에도 1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찍어야지 좀 더 가까이 들어가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뭐 사진 찍는데 크게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그런 이런 신문 기자들, 요즘 신문 기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 라이카 이 M 시리즈 카메라를 하나씩 갖는 게 굉장히 로망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카메라가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도 특히 라이카도 마찬가지지만 라이카도 디지털 카메라로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포맷 형태가 이 거리계 연동식 구조를 외양은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레트로 열풍 중에 하나라고, 그 유행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후지에서 나온 V100인가 그 카메라인데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카메라인데, 겉으로 언뜻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라이카나 콘탁스의 그런 RFC 카메라와 거의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 카메라의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에 접목시키는 이런 형태의 카메라들이, 특히 미러리스 카메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반사경이 붙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거울이 없다라고 그래갖고 미러리스라고 그러는, 그래갖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이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특히 이런 후지에서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의 아날로그의 그런 RFC 형태의 구조로 외양을 만드는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과거에 이 SLR 카메라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카메라고, 그 다음에 SLR이 나왔어도 거리 사진을 찍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나 보도 사진을 찍는 사진가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애용했던 카메라가 RFC 카메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